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고진호 교수입니다. 저는 교육학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좀 부족한 수업을 우리 동영상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남으로써 여러분들의 부족한 수업도 보충하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영상 수업 그 시간에는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 만약에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어,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학문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의 초기에 교육과정의 그 교재를 선정을 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제가 선정한 저서는 제 개인 저서로서 교육과정학의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책을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이론과 개발과 그 실천으로 이 책의 후반부를 구분했고, 이 책의 후반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오프라인에서 수업이 미진하거나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 수업으로 보완하고 그 대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교육과정의 이론 또는 적용 혹은 이론 혹은 적용 개발 그리고 실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학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론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에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적용과 개발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순수 학문적 성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학 교육과정은 사회과학적 개념이나 인문학적 그런 소양이 없이는 잘 따라오기 어렵죠. 이런 부분들을 이론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용과 그 개발의 부분은 교육과정은 학교의 설계를 통해서 실천을 해야 되겠죠.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합한 교육과정 모델을 선정하거나 그것을 디자인해서 학교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론의 측면과는 또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육과정학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은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 교사들의 주도적으로 교사들에 의해서 실천되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교사들에 의해서 실천되는 단계는 교육과정의 이론, 교육과정의 적용과 직간접적 관련은 있지만 상당히 독립적인 그러한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이론은 누구의 관점일까요? 그것은 학자들의 관점이라고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수 학문적인 관점이기 때문이죠. 적용은 누구들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교육공학자나 교육과정 설계자들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과 설계 이런 부분들이 현장적 실천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이론과 설계 부분이 바로 실천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현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학교 현장 환경이 있고 상황 속에서 교사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교사가 어떠한 교육적 실천을 할 것인가, 어떠한 교육과정 실천을 할 것인가는 단순히 이론이나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교사의 윤리적 판단, 교육적 결단, 자신의 소명의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학교에서 구현되는 교육과정 혹은 교실에서 구현되는 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또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같이 공부하려고 분야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과정학의 이론의 부분입니다. 교육과정학의 이론의 부분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학 이 학문적 분야를 대변합니다. 교육과정학의 교육과정학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교육과정학이라고 하면 첫 번째 차원이 이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차원에는 적용 혹은 개발, 개발의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벨은 세 번째 수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 실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학의 구조를 나누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론은 학문적 입장을 대변하는데 이러한 그 학문적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정의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천과 적용의 그런 측면보다는 교육과정이 순수 학문적 이론으로서 현상을 이해하고 개인의 실존적인 그런 측면들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과정의 개념을 말할 때 쿠레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커리큘럼은 쿠레레와 관련이 되는데 쿠레레 여러분 모두 기억할 거라고 봅니다. 이 쿠레레라고 하는 것은 커리큘럼의 원어이지만 단순히 목표, 내용, 방법, 결과, 목표, 내용, 방법, 결과와 같은 어떤 그러한 그 단선적인 구조적 과정을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개인의 경험과 실존적인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내용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학문적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교육과정 학에서 학문적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지만 여러분들한테 낯설은 개념이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재개념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재개념주의자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미 보여드렸던 유인물의 그 PPT 자료가 있을 겁니다. PPT 자료가 있는데 이런 PPT 자료들에서 여러분 갖고 계신 PPT 자료들이 이미 있는데 이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에서 그 학문적 관점이라고 하고 재개념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제자가 없는데 요거는 여기 이제 제라고 하는 말을 들어가야 되겠죠. 수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오타입니다. 재개념주의자하고 리컨셉츄얼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이 재개념주의자들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의 학문적 그 분야를 개발이나 실천이나와 같은 그런 것보다는 현상을 이해하는 것, 교육과정의 현상, 학교 현상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거나 또는 허위의식을 고발하는 것, 그다음에 이 실존적 관점을 강조하는 것, 아동의 실존적 관점을 강조하는 쪽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은 사회 비판적 관점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지금 계급적인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교육과정의 모순, 교육의 불평등성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분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인데 윌리엄 파이너가 있습니다. 윌리엄 파이너가 이제 그런 사람에 해당하고 이분은 교육과정에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쿠레레 이론을 강조한 그런 분입니다. 쿠레레 이론을 강조한 분이고 이분은 인간의 실존성, 교육과정에서 그 아동의 경험,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죠. 아동의 체험은 과학적으로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순수한 이해의 대상이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는 차원도 있지요. 인간이 예를 들면 170cm다, 남자다, 여성이다, 80년대생이다, 2000년대생이다 라와 같은 그런 객관적인 기호로 서술하지만 그런 것은 설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체험, 인간의 전 존재성을 안다는 것이죠. 그게 교육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 윌리엄 파이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개념주의의 학문적 관점을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는 다소 낯설은 그 교육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교육 과정의 최신 동향은 이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하면 철학적인 어떤 관점, 다시 말하면 제가 이해의 관점과 동일한 말로 사용했습니다만 이해의 관점,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의 관점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은 식견을 갖게 될 거라고 봅니다. 교육 과정의 학문적 관점은 이해라고 상징을 하고 있고 상징으로서 이해라는 말을 쓰고 있으나 접근 방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윌리엄 파이너 같은 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재에 이미 나와 있지만 인간의 본연적 경험을 통해서 본래적인 자아, 본래적 자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쓰면 본래적 자아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진실한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위시 없는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 authentic self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authentic self. 파이너가 본래적 자아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동은 본래적 자아를 오히려 잃고 있다. 학교 교육 과정의 역기능적 현상이 그래서 발생하고 있다. 학교 교육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학교 교육의 폐단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는 오히려 허위의식을 조장한다는 것이죠. 허위의식을 조장하게 되면 사람이 인격이 말살이 되겠죠. 그리고 거짓 개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위선이라든가 이런 걸 배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다소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인격을 강조하고 도덕을 강조함으로써 본래적인 자기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상당히 부정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본래적 자아를 다시 되찾게 하는 방법으로 교육 과정의 자서전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글을 쓰는 방법이죠. 가장 쉽게 얘기하면 자기에 대한 과거의 자기, 미래에 대한 자기, 미래의 자기 자아상이죠. 셀프 이미지를 담담한 어떤 문체로 성찰해내는 문체로 자기 성찰적 글을 씀으로써 현재적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본래성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것이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이다. 교육 과정이 지향해야 될 근본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넓은 의미에서 이해를 강조하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과는 좀 다르지만 애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MW 애플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교수십니다. 이분은 어떤 걸 강조하냐면 교육 과정은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꿈을 이루고 계층을 상승시키고 미래의 자기를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관망이 있죠. 그런 낙관적인 관망을 사회학적에서는 구조기능론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계급적 모순이 있고 또 사회의 어떤 그런 불편하고 불평등성을 교육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그런 진보적인 교육적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급 갈등이라든가 또 사회 불평등론을 강조하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MW 애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은 사회적 불평등을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레이스, 그 다음에 섹스, 또 그 다음에 클래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인종, 성, 계급 이렇게 나누고 있고 또 이제 그 요새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한다면 뭐 에이지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제너레이션 뭐 이런 것들 예, 사회적 모순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레이스는 그 인종적인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에스닉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백인이냐 흑인이냐 유색인종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불평등이 존재하고 남자와 여자냐 요즘은 제3의 정이라는 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1차적으로 여기서 섹스는 남성과 여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그 차별이 교육에서도 존재하고 교육적 모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섹스를 그냥 섹스라고 하면 그 개념이 해부학적 의미나 성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상당히 부각되죠. 해부학적 성의 의미나 생물학적 성의 의미가 부각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젠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젠더라는 이름으로 사용해서 성의 문제점 그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계급은 뭐냐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죠.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부르주아지 프로레타리아라고 하는 그런 계층인데 그 교육은 이런 계급적인 그 모순, 계급적인 격차를 양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 마이클 애플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요즘 이런 거 말고도 이런 변수 말고도 또 다른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레이스, 젠더, 클래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뭐 에이지도 있을 것이고 지역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 다양한 변수들이 그 어떤 불평등의 변수를 양산시키는데 교육은 이런 것들을 혁파해 나가야 되고 교육 과정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모순이나 교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그러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뭉뚱그려서 재개념주의자라고 하고 이런 분들은 교육 과정에서 이론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로 사회과학적 어프로치라든가 인문학적 어프로치를 하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사회 비판적인 어프로치를 취하는 분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헨리 지루라고 하는 그 분인데 헨리 지루라고 하는 분입니다. 요분은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이 세상에 대한 이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문자나 언어나 이런 것을 배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는 뭐를 가르치냐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를 가르치냐면 3R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3R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 베이직 에듀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베이직 기초교육, 근본교육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베이직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교육을 통해서 습득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R로 시작되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리딩 학교에서 배워야 될 게 읽고 라이팅 쓰고 라이팅 아리스메틱 리즈닝 혹은 리즈닝 아리스메틱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리스메틱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세 개의 차이는 전부 다 R 해서 3R이 있기 때문에 이 3R로 상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말하면 reading, arithmetic, 계산하기, 읽기, writing
쓰기와 같은 기초교육,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기본적인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교육은 결국은 문자를 해독하고 이해하기 위한 것이죠. 예, 그런 것에 집중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좀 더 전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문해 글자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의미에서 문해를 위한 교육이죠. 문해라고 쓰겠습니다. 문해. 그래서 문해는 영어로 리터러시라고 이렇게 씁니다. 리터러시. 그러면 문맹은 뭘까요? 문맹은 영어로 일리터러시라고 이렇게 씁니다. 일리터러시. 일리터러시는 리터러시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요 IL이라고 하는 거 하나 더 붙인 거죠. 예, 그래서 문맹, 이건 문맹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문맹을 극복하는 것이 교육 내지는 교육 과정의 중요한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전통적으로 쓰고 읽고 세마기 다양한 것을 가르쳤지만 쓰고 읽기 세마기를 가르쳤죠. 그런데 요분 지금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들을 문맹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숫자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즉 일리터러시는 정치적, 사회학적 문맹이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G로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지럭스 뭐 이렇게 발음할 수 있지만 헬리 지럭스 이렇게 발음할 수 있지만 정확한 발음은 앙리지루라고 해야 되겠죠. 이분은 불란서 계열 분입니다. 그래서 앙리지루인데 지루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래서 근본적인 문맹은 이런 읽고 쓰고 세마기도 관련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세계의 사회적 현실, 그러니까 사회의 비판적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문맹이야말로 정말 문맹의 대명사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분이 말한 말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입니다. 영어 원문입니다. The new literacy is about more than not knowing how to read the book of the world. It is about not knowing how to read the world.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문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책이나 문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 문맹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때 세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순적인 현실, 불평등적 현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에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많은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재개념주의자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교육 과정을 개발이라고 하는 것에서 초점을 이해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라고 하는 말을 조금은 이해했을 겁니다. 사회 현상을 심층적으로 아는 거, 사회 현상을 심층적으로 아는 것이죠.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주로 그런 것입니다. 학교 현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 비판적 이해, 성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그동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 물론 그것도 교육과정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는 제 개념적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현상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네. 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밑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교육과정 분야의 언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육과정 분야의 언어는,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랭귀지는 일반적 기술이나 현상을 기술하는 거예요. 물은 H2O다 이런 거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 기술 그것이 아니고 수단적인 언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올릴까? 어찌하면 어떤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는가?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효율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기초 능력을 한꺼번에 어떻게 하면 평균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반의 학생들을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교육이 처하고 있는 혹은 교육 과정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 정치, 삶과 죽음, 즉 인간에 대한 이해,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진정한 연구를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파이너 같은 분들은 본래적 자아를 추구하는 거, 그다음에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서 사회 비판적인 접근을 하는 분들, 그 밖에도 뭐 미학적 경험을 강조하는 분들, 뭐 등등등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분 중에서 마이클 애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이클 애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젠더, 레이스, 그다음 클래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모순을 고발하고 교육적인 불평등에 대한 그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마이클 애플인데 이분은 학교는 어떤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냐면 학교는 사회적 자본주의 그 체제를 갖다 공고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요? 문화적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문화적 재생산, cultural reproduction입니다. 그럼 문화적 재생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문화적 재생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설명하려면 마르크스 이론의 어떤 재생산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문화적 재생산은 조금 원래 그 마르크스 이론하고는 좀 다릅니다. 마르크스 원래 이론은 경제적, 즉 하부 구조, 경제력과 경제 관계라고 하는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를 법, 제도, 이념, 정치와 같은 상부 구조가 있는데 하부 구조, 즉 정치력, 경제력, 경제 관계, 소위 말하면 자본, 뭐 이런 것들이 이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봤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부 구조는 약하게 봤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 그 사회과학자들이 막스 이후의 사회과학자들이 보니 반드시 경제력과 경제관계만 의해서 이 사회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순진한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그 소위 초기 마르크스가 강조했던 그 상부 구조의 요인, 즉 법, 제도, 이념, 교육 이런 부분들도 사회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고정화시키고 유지시키고 합법화시키는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생산하면 경제적 재생산을 말할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애플과 같이 교육과정과 사회 현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학교가 만들어내는 지식이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합법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까 그래서 클래스와 레이스와 무슨 젠더와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뭡니까? 상부 구조적인 정신적인 그런 측면의 문제 아니겠어요? 교육도 상부 구조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계속 이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재생산 역할을 한다 해서 그것들이 문화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컬처럴이라는 말을 쓰고 재생산이라는 말을 같이 써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미로 cultural reproduction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칼 막스가 소위 말했던 캐피탈, 자본이죠. 그런 물질적 자본뿐만 아니라 상부 구조는 문화자본이라 그래서 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회를 이끌고 있는 엘리트 문화 집단이라든가 또는 사회를 돈이 많은 어떤 그러한 그 상류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문화적 의식과 문화적 개념과 문화적 물질적 향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들이 갖고 있는 캐피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류계층은 예를 들면 드라마를 본다 하더라도 아주 품위 있는 드라마를 본다든지, 소설도 아주 품위 있는 소설을 본다든지, 음악도 대중음악이 아닌 클래식을 본다든지, 뭐 아주 이름난 뮤지컬을 본다든지, 또는 그들이 누리는 어떤 문화적 의복적인 거, 의식주적인 거, 이런 것들 중에서 전부 다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자본을 창출하기도 하고, 문화적인 그 의식을 만들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네 위치를, 자기네 계급적 지위를 특성화시키고, 다른 계급적 지위들과 차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강조합니다. 이런 비단 이런 학문적 입장에서는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게 있습니다. 그 현상학적 관점이라고 했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좀 많이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학문적 입장은 이렇게 넓습니다. 뭐냐면 이건 현상학적 관점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그동안 교수를 단순히 뭐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 교육 이거는 이제 그 학교 현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대 이론, 그러니까 교육 과정 전체를 갖다 설명하는 어떤 이론들, 방금 말했던 애플 같은 사람도 거대 이론이에요. 거대 담론이에요. 그죠? 자본주의 질서 체제를 전체적으로 비판하니까. 그런데 이런 거 말고, 그런 관점은 동일하지만, 이해의 관점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학교 현장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특히 아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교육 과정에서의 현상학적 관점을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교육 과정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파이너 같은 분도 있고, 그다음 정치적 관점에서 애플이나 지루 같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또 순수하게 교육 현장면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페다고지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다고지라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페다고지. 이것은 페다고지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술입니다. 과거에 이런 기술은 그렇게 크게 강조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요.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기술이에요, 기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겠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과학만 가지고 교육적 현장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기술과 혹은 예술, 이런 것들이 과학과 다른 점이 그것이죠. 현장에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선생님, 특정한 내용을 갖다가 아주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고 심금을 울리는 그 강의법을 가진 선생님의 경우가 반드시 과학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술과 예술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교육과정에 있어서 재개념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걸 이름을 페다고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을 현상학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교사의 상황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의식, 결단,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학생들과 공감을 가지는 거, 학생들한테 배려하는 거, 학생들한테 관여하고 효율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이런 기술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막스 벤 매넌이라는 분을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교육과정 분야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미학적 관점이 있는데, 제가 그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아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여러분한테 영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초 동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배워왔던 걸 리트로스펙트, 다시 한번 회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5초가 지났네요. 기억나셨죠? 그래서 영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중요성은 있지만, 지식이나 경험으로 중요성은 있지만,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거나 또는 소외되고 있는 교과목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념교육, 종교교육 또는 성교육 또는 다문화교육 또는 정치교육 뭐 이런 것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술교육이었죠. 학교에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교육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국영수 중심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벌한 교육이에요. 언어, 문자를 강조하는 교육이죠. 그런데 학교에서 그러한 어떤 1차원적인 문해를 강조하는 교육은 상당히 진중하게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교육이 예술교육 같은 것입니다. 예술교육 같은 것인데 아트 에듀케이션이죠. 물론 아트 에듀케이션 말고 그 영교육 과정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것이 있지만 가장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 과정의 학문적 입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트 에듀케이션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술인데 교과로 학교 교육 과정으로 얘기를 하면 음악 미술 등이 해당되겠죠. 음악 미술은 교과의 특성상 그 미학적 경험,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일부 학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쓰냐면 음악 미술이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교육되고 있는 현장을 볼 경우에 반드시 미학적 경험을 창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음악 미술은 내가 볼 때는 가장 미학적 경험과 가장 강조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테티컬 이미지네이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미학적 경험, 다시 말하면 미학적 경험을 강조하는 에스테티컬 이미지네이션을 강조하는 것이죠. 뭐랄까 이미지네이션 이런 것들 강조하는 거예요. 교육 과정의 학문적 입장에서는 아까도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미학적 상상력을 강조하는 그러한 관점도 있어요. 너무 많은 관점이라서 여러분 헷갈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미학적 관점. 학문적 이해 부분이 너무 넓은 것이죠. 이해 관점이. 그러니까 이런 미학적 관점. 그래서 이 분은 아이스너라고 하는 분인데 미학적 상상력을 강조하고 학교 교육 과정에서 더욱더 본질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국영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지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미학적 상상력을 강조하는 교육 과정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교육 과정의 학문적 이해 강조하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다양한 그러한 그 접근법을 했을 겁니다. 이 범위와 그 학자의 수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너무 이게 넓은 분야라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분야를 소개하는 것들을 멈춰야 될 텐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성에 대한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한 몇 분만 더 소개를 하고 이 학문적 입장에 대한 부분, 즉 이해를 강조하는 부분을 멈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학적 관점에 의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5번째, 남녀 간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구루메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루메라고 합니다. 구루메트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구루메라고 발음하는데 바로 이 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자료가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한번 갖고 계신다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젠더를 제가 말씀드렸죠. 젠더하고 섹스는 다르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르지만 비슷한 개념이다. 젠더도 성과 관련된 개념이다. 섹스와 마찬가지 개념이다. 다만 젠더는 섹스하고 다른 것이 섹스가 해부학적이고 생물학적 개념을 말한다고 한다면 젠더는 사회학적 개념이다. 사회학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성적 지위로서의 그 여성의 지위를 말할 때는 섹스라고 하는 말로 쓰면 그 의미가
약화되거나 축소되거나 또는 전도되겠죠. 의미가 달라지겠죠.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스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사회학적으로 성을 말할 때는 젠더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좋다고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젠더의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죠. 교육과정의 학문적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의 학문적 입장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 범위가 상당히 넓죠. 그래서 구르메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여자분입니다. 여성학자죠. 여성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여성학자인데 여성학자가 이제 그걸 쓴 겁니다. 구르메는 윌리엄 파이너. 아까 윌리엄 파이너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잠깐만요. 윌리엄 파이너를 말씀드렸는데 윌리엄 파이너는 아까 처음에 이분 윌리엄 파이너 자서전적 방법을 한 분의 여성 뭐 여성이라고 굳이 할 건 없지만 가장 수제자입니다. 구르메가 여자분인데 그래서 이분들은 여성학을 하는 이분들은 당연히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비판적 입장을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교육 내진 교육 과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 과정의 장면 또는 학교적 상황에서 여성들이 교육적으로 차별을 받고 소외를 받는가 하는 데 관심을 가진 것이죠. 네. 이분들은 여성학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우수한 여성학자들이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교육학을 보거나 교육과정을 재정리하거나 하는 그런 관점이 교육과정의 학문적 입장, 즉 재개념주의자, 컨셉츄얼리스트들한테서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바로 구르메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학교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남성 위주의 가부장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노골적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해 뭐 이런 식으로 무슨 교과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암시적으로 그렇게 시작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섹스롤이라는 게 있죠. 섹스롤인데 섹스롤에는 뭐든지 익스펙턴시가 있어요. 섹스롤 성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성역할인데 우리 사회는 인습적으로 여성에 대한 기대와 남성에 대한 그 성의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적인 것이 고착화되어 있고 여성에도 본래적으로 내재화된 고착화된 것이 있다라고 해서 여성과 남성의 섹스롤을 갖다 구분한다든지 그리고 은연중에 남성의 섹스롤에 대한 롤 익스펙턴시가 있어요. 기대. 그것들이 더 유용하다고 한다든지 그것이 여성이 하는 것에 비해서는 보다도 의미 있고 사회 공익의 사회적인 어떤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 헌신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학교 교육 과정에서 즉 학교 교육 내용이나 선생님의 태도나 학교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연중에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배워온 것 중에서 오프라인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나하고 같이 공부한 것 중에서 아까 교육 과정에 어떤 형태의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고 했냐면 오프라인 수업에서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저한테 배우셨을 겁니다. 자, 5초 동안 잠재적 교육 과정이 무엇이었나를 벌써 말하는 도중에 10초가 흘렀네요. 잠재적 교육 과정.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는 그러한 그 교육인데 말로 언어적으로는 모순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학생들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그건 뭘까요? 학교의 문화풍토, 교사들의 가치관 같은 것들, 동료 의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죠. 동료 문화 같은 것들. 만약에 학교에서 가부장 체제 같은 것들, 남성 우월주의적인 문화 관념을 대부분의 교사들이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습득하게 되겠죠.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은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교사들의 중요한 역할은 전부 다 남자 교사들이 하고 남자 교사들이 거의 100%를 차지한다면 교사와 같은 전문가 집단은 모두 남성들이 하는구나. 중요한 일은
남자들이 하는 건가 보구나, 남성들이 하는 건가 보구나 라고 하는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잠재적 교육까지 습득한다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에서 오는 교육적 불평등을 구름에는 비판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과거에는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발달과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연령에 따라서 사회적 그 지위가 변화됨으로써 사회에서 기대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는 발달과업이라고 하고, 주로 그 발달과업은 남성들 중심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이제 공부를 끝내고 사회적으로 자기가 지위가 올라가고, 계장, 과장, 부장, 뭐 이사, 사장 이런 지위가 올라가고 봉급도 높아지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말년에 이르러서는 또 가정을 꾸려서 가정을 분가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발달과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발달과업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축소되고 소외됐다라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성주의자들이. 그래서 가령 이분들은 여기 책에 지금 비터밀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마도 스디슨 밀크인데, 우유인데, 아마 여성들의 그 어려운 사회적 생활, 또 가정과 양립해야 되면서 하는 여성들의 힘든 사회적 생활을 아마 풍자한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정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의 여성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가령 길리간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C. 길리간이라고 하는 분인데, 길리간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여성학자로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하버드 대학교의 그 여성학 교수입니다. 심리학과 교수고. 근데 길리간은 지금의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헤비거스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립되고, 모든 심리학 책의 그 발달과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만, 발달 단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에릭슨에도 나오고 헤비거스트라고 하는 사람에도 나오지만, 그러한 기준이 은연중에 모두 남성 위주로 그렇게 기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길리간이라고 하는 여성 교수님은 기존의 발달과업의 의미를 여성학적 관점에서 재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가령 여성들이 주로 하는 가사노동의 의미를 재의미하고, 그것을 통해서도 자기가 얼마든지 생의 의미와 그 삶의 그 의식의 구조, 삶의 구조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사회 구조와 체제의 지원이 따라야 된다. 그리고 수유와 모유와 그 다음에 임신과 그 다음에 양육의 의미를 재의미화하는 노력, 그것들이 한 인간을 잉태하고 한 인간을 낳고 그 키움으로써 어떤 그 여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인격적인 변화라든가 인생에서 발달과 인생의 의미와 연계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길리간은 다시 재정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장시간에 걸쳐서 교육과정의 어떤 학문적 그 차원에 대한 얘기, 주로 이해 관점에서 그렇게 그 강의를 전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넓은 학자들의 그 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소 좀 체계가 덜 돼 있을 수도 있고, 좀 힘든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한 강의에 의존하시지 말고, 항상 관련 서적과 연구물을 탐독을 해서 이 강의에서 미진한 부분을 부디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자신들의 언어와 생각으로 저한테 오늘 강의 들었던 내용을 재구조해서 자신의 것으로 강의 머티리얼을 여러분들 자신의 것으로 갖게 되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적용 개발의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